뚱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 사부님 계속 보고 있는데 오 멜로디가 그래. 오늘 됐어. 성공이에요. 내가 야, 느꼈어요. 그러니까 잘 됐어. 나 이제 방송물을 슬슬 먹어가는 건데. 그럼요. 다음 주에는 독창 한번 우리 박수만 치고 우리 박수. 기대해 주세요. 자, 우리 속초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엘리펀디가 다녀왔던 네. 가리국밥, 가리국밥. 맏언니 심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속초의 회 냉면하고 그리고 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소개할 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많아요. 맞아, 맞아. 속초는 일단은 시장을 가야 돼요. 시장. 중앙시장. 음.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또 관광시장이기도 하면서 근데 시장을 한 바퀴 그 지역 어느 지역이고 둘러보면 사람들이 예전부터 먹어왔던 음식 또 음식 문화, 삶의 모습 그 지역의 모든 거를 알 수가 있는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반드시 가셔야 되는데 속초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시장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추천합니다 하는 음식이 있다면? 아 저는 거기서 술빵 술빵. 오. 꽤나 유명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막걸리로 발효시켜서 그게 뭔 맛일까? 근데 또 은근히 요즘 먹으면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아, 이미 옛날 사람이 이미 모르는 사람 계셨어요? 아니, 누가 그리고 손 들어볼까요? 별미로 먹을 만해요.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옛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뭐 계속 옛날 얘기가 있어요. 뿌리. 번디도 와봐. 펀디는요? 속초 진짜 좋은 경치를 갖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못 가보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속초 인대. 네. 거기 진짜 꼭 가세요. 뒷길이 있고 앞길이 있거든요. 앞길은 진짜 계단이 정말 높아요, 많아요. 근데 뒷길은 이렇게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위에 등대 위에 올라가면 진짜 그냥 속초 바다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꼭 강력 추천. 속초 딘대. 네. 언니는요? 저는 속초에 오면 영랑호 호숫가를 호수. 한번 딱 산책하라고. 그 주변도 너무 예쁘고요. 정말 데이트 코스 진짜 진짜 추천할 만합니다. 진짜 왜 추천하냐면 안개가 끼거든요. 아무도 안 보여. 어머나, 뭐해요? 안 보여 이렇게? 나와 너는 손을 잡고 있게.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네. 랩 가사 쓰는 것 같아요. 신곡 발표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변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해변. 것 같아요. 대관람차 있잖아요. 그 대관람차가 속초에도 있거든요. 속초 아이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사실 좀 무섭기도 한데 근데 그거 한 번쯤 타보면 그 시내가 정말 내 발 아래 한눈에 펼쳐지니까 바다가 탁 트이는 것도 매력있지만 어떤 그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보는 것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도 보고 도시도 보고. 네, 도심도 보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와, 그런 느낌. 그러고 보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 상도문 마을이라고 있어요. 상동은 네, 설악산 국립공원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데 돌담 마을이에요. 그 옆에 하천 크게 지나가는데 그 돌로 담벼락을 쌓아놨거든요. 제주도 가면 왜 네, 다 많잖아요. 돌담이죠.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색적인 모습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맛도 소개를 하지만 이렇게 유명 관광지도 추천을 하니까요. 네. 속초에 오시면 꼭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이제 맛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둥 오늘은 황사부님과 오. 저의 맛이 진짜 네. 기대돼요. 먼저 기대돼요. 황사부님은 어떤 맛을 보고 오셨는지 몰랐던 음식은 아닌데 그렇게 밥상이 차려질 줄은 몰랐어요. 뭐야?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VCR을 빨리 봐야겠어요. 어떤 밥상일까요? 갑자기 어디를 보고? 보여주시죠. 만나면 좋은 친구 오늘 제가 맛보러 온 거는 청호동 요 골목에 가을 맛집이 하나 숨어 있답니다. 또 가을 밥도둑이라고 하는 음식이 숨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을 정치에 맞게 은행나무 밑을 걸어서 지금 요 골목 어딘가에 지금 와 있는데요.
오늘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기네요. 저기 보시면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진짜 가을 맛의 진수 맛보시러 온 분들도 진짜 많네요. 벌써. 몇 분이세요? 네, 앉으세요. 고기 두 개요. 와. 이 집에 가을 음식이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젓갈 백반 주세요. 뻘백반으로 한개 드릴까요? 여기요. 생선구이. 저거 요거 이게 뭐지? 이게 명태 말린 것 같은데 황태? 이거 황태인가요? 황태? 그게 명태죠? 꾸덕하게 말리신 거죠? 아니 생물이지. 생물 갖다가 가재미 쉽게 담그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얼핏 보면 말려서 쉽게 만든 것 같은데 오 진짜 생물을 여기서는 명태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산 그 러시아 명태가로 싹 떠가지고 그 갖다가 배를 녹여서 썰어서 절여야 꼬독꼬독해져. 절여가지고 설탕물을 넣고 지금 젓갈이 5개가 되는데 명란젓이고 가자미 식혜 이거는 명태 식혜 이거는 꼴뚜기 젓갈이고 지금 가장 반가운 음식 반가운 젓갈이에요. 5가지 젓갈 중에서 요 젓갈은 정말 보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외지에 계신 분들은 이 젓갈을 먹게 되면 이거 썩은 맛이라고 아마 썩은 게 아닌가 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오징어 젓갈의 한 종류의 얘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오징어를 말리다가 독장해서 밤에 이제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소나비가 내릴 때 오징어가 물에 젖게 되면 비에 젖게 되면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오징어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고무통에다가 얘를 켜크에 넣고 소금을 그 염장을 절여버린다. 그러면 절이는 과정에서 얘가 시뻘겋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약간 비에 젖었으니까 오징어가 콤콤한 내가 발효가 나는데 근데 그게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오징어 젓갈 예전 버전이죠. 지금은 이건 찾아볼 수도 없고 먹어볼 수도 없어요. 어머니가 담궈주셨던 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맛인지도 알고. 이렇게 삭힌 오징어 젓갈 같은 경우에 오래 삭힐수록 새콤한 맛이 더 강해지고 약간 식초 냄새 같은 게 올라오면서 근데 이제 콩콩한 애도 나요. 근데 정말 이거 한번 맛들으시게 되면 중독성이 너무 강한 젓갈이에요. 진짜 맛있네. 요거는 가자미 식혜. 우리 사장님께서 젓갈을 폰배기 스타일로 이렇게 주시니까 훨씬 더 좋네요. 가자미 식혜 많이 아실 거예요. 식혜 같은 경우에는 삭히면 삭힐수록 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물 생기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물컹거리고 물기가 하나도 없이 물기가 엄청 꼬들거려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죠. 짜지도 않죠.
진덕이도 있잖아요. 피디님 이만한 지느러미 먹는다고 뭐 잘못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가자미 식혜 진짜 먹었다고 그러지. 저염식이 사장님이 트렌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짜게 먹으면 싫다는 거. 젓갈을 뭐 이렇게 쌈밥 먹듯이 이렇게 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식혜 하나 넣고 오징어 예전 오징어 하나 넣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긴 한데 저는 맨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싸서 먹으니까 약간 습한 맛이 올라와서 따뜻한 하얀 쌀밥에 한 점 올려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제철 시작이 되잖아요. 뭐 이건 어떻게 마시는데? 약간 정말 다르다. 젓갈요? 조밥하고 저는 찰밥을 넣어요. 찹쌀을 넣어요. 1대1로. 왜냐면 조밥만 하면 굴러다녀요. 입안에서. 항상 보면은 저기 이북 아마이들도 저 밑에 동네 시부마을 아마이들도 찰밥을 잘 안 넣어요. 옛날에 이북에서 먹던 그 맛으로 좁쌀만 넣지. 근데 항상 좁쌀이 항상 굴러다녀서 제가 생각하다가 연구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찹쌀을 좀 해갖고 넣어보자 해갖고 1대1로 하니까 확실히 이 식혜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풍미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 갖고 짝짝 붙는 게 있어요. 지금 명태식혜가 그렇죠. 예, 소금하고 같이. 비결을 얘기해줘도 돼요? 아유, 그럼 어때요? 다 손맛이지 뭐. 난 저는 그런 거 끝까지 거? 네, 그게 뭐 별거 내가 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젓갈이 딱이네요. 그게 밥도둑이네 진짜로. 사실 너무 잘 먹고 나중에 저 또 한 번 올 수 있으면 또 찾아뵐게. 아, 예.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오, 모둠으로 그렇게 젓갈이 나오네요. 저는 그게 1년 360일 똑같은 종류가 나올 줄 알았더니 계절마다 바뀐대요, 또 젓갈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장님이 센스가 이렇게 보시고 손님 연령층에서 따라서 저분이 요거를 안 먹고 요걸 좋아할 만하다 싶으면 그 젓갈을 또 바꿔준대요. 와, 이렇게 센스가 이거 무조건 먹어라 이거가 아니에요. 우와. 그러면 맨밥에다가 젓갈만 먹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친절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 얘기 이전에 이 젓갈 중에서 정말 귀했던 예전 버전의 젓갈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귀해. 여기 사람들도 흔하게 못 먹어요 지금은. 뭔데요? 옛날에 덕장에 오징어 말리다 갑자기 소나기나 비가 밤에 떨어지게 되면 벌겋게 변하고 시커멓게 네, 변한 네. 오징어 버리기 아까우니까 큰 큰 통에다가. 통에다가 놓고 네.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염장. 벌겋게. 그럼 그게 콩콩한 내가 나잖아요. 그 젓갈이 나와요. 외지 사람들은 잘 아마 입에 안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저염식이에요. 저염식이라고요? 그 5가지 모든 젓갈 위에 뭐가 나오냐면 상추쌈이 나와요. 그다음에 쌈장이 나오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장아찌가 또 서너 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면 샐러드가 나와요. 들깨 드레싱 소스로. 저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먹게 되게 되면 결국은 짠맛 올라오잖아요. 네, 누적이 되니까요. 근데 연근 샐러드라든가 사과 하나를 딱 먹게 되면 그 맛이 싹 없어지는 건데 한쪽이 짜게 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안 짠 쪽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가기 마련인데 이 집은 그게 없어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염이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젓갈에 대해서 완전히 뭐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속초하면 젓갈이 유명해요. 유명하고 그렇죠.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대장금이라는 사극에 오저시오, 육저지, 뭐 육저시오, 뭐 또 뭐죠, 뭐 이런 젓갈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익숙한 건 이제 새우젓. 이것은 바다새우 중 2번째로 작은 새우로 만든 자해젓으로 이것은 제일 작은 새우로 만든 곤쟁이젓으로 그리고 엄마가 김장할 때 썼던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뭐 이런 것들. 그럼 서해안이 젓갈은 좀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동해안하고. 일단 소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금 염전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도 풍부하고 뭐 젓갈이었던 식혜가 됐든 뭐 발효를 시키다가 중간에 뭐 이상징후라고 해서 뭐 부패가 감지가 되거나 그러게 되면 더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소금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 동해안은 염전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쪽보다는 소금이 귀했죠. 네. 우리 동해안에서도 소금은 만들었어요. 근데 가마솥에다가 끓이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염도라도 여기가 훨씬 더 강하죠, 세죠. 네. 소금의 흔하고 귀하고의 차이. 그런 차이도 서해안하고 우리 동해안의 젓갈, 식혜.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소금이 귀하다 보니까 이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덧소금을 못 한단 말이에요. 부패를 하다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찹쌀이나 뭐 조, 수수 이런 걸 넣고 발효를 빨리 시키는 거예요. 빨리 숙성하거나 빨리 발효를 시켜서 먹기 위한 그런 지혜도 숨어 있는 게 우리 동해안의 식혜 문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해안은 한 가지 식재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까나리, 뭐 새우, 뭐 오징어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한 가지의 소금을 염장 처리를 좀 많이 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서해안 쪽의 젓갈이고 동해안은 훨씬 더 이제 저염으로 해서 갖은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서 젓갈을 담그는 그 맞아요. 차이가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했거든요. 서해안에서 뭔가 유명하다 하는 젓갈들은 고유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뭐 새우젓은 정말 뭐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냥 찍어 먹는 정도, 간하는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지. 동해안에서 우리가 속초 젓갈처럼 밥 반찬으로 그냥 딱 먹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더 풍성하고 뭔가 더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속초 젓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는 사실 쳐다도 안 보던 음식들이었거든요. 진짜 그렇지. 젓갈, 네, 식혜. 맞아요. 그리고 식혜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그게 식혜라고 불리는지도 몰랐고 어른이 되고 나서야 사실 식혜라 이거 식혜라고 한다고 이랬는데 야, 참 신기한 게 요즘은 젓갈 없어서 못 먹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혜도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주로 가자미 식혜하고 서거리 식혜 그런 거 집에서 네, 드시는 걸 가지가 많이 봤었거든요. 동해안에 계신 분들이 식혜 중에서 뭐 멍태 식혜, 가자미 식혜도 선호하고 정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생각하는데 잡어 식혜가 있어요. 잡어 식혜요? 잡어로 만든 햇대기라고 하는 네. 떼기. 선생님 아시죠? 꼬득꼬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또 맛있는 식혜가 없어요. 근데 식혜를 할 때는 사실 뼈채하고 이러기에는 작은 것만 쓸 수 있잖아요. 뼈가 너무 이렇게 굵으면 불편하고. 식혜 먹을 때 보게 되면 뼈 없는 식혜는 식혜가 아니에요. 그 신기해. 그 식감이 그 가자미도 아, 그래도 뼈째. 명태는 뼈가 있으면 안 명태는 되지. 제외하고. 명태는 그런데 명태 정도는 가자미 아, 같은 경우 진짜 너무 혼자 내가 인정했어. 명태는 빼고. 아, 예. 네, MBC 문화방송 100번 토론입니다. 식혜 이래서 되는가? 그러니까 가자미 같은 경우는 이제 뼈째로 사실 먹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살이 무를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뭐 흐물흐물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꼬독꼬독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잘 삭힌 가자미 식혜였던 뭐 어떤 식혜였든 물이 안 생겨요. 접시에 딱 담아놓으면. 맞아. 물 안 물이 생겨.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맞아.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와 그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식혜를 주는 식당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가급적이면 그걸 누가 밑반찬으로 그걸 줘. 그 귀한 걸. 근데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식혜를 내놨는데 접시에 물이 살짝 와. 흘러나오면 그건 100% 비린내가 나는 거고 살도 물러져요. 그건 제대로 발효가 안 돼. 숙성이 안 돼. 그렇군요. 와, 소름 돋았어. 오.